언법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스터디는 처음 나갈 때 누굴까 궁금해서 살짝 설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어서 짜증도 납니다. 목적을 가진 만남이다 보니 사무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생각나잖아요. 짜증났던 기억이든 인연이 됐던 기억이든. 스터디에서 실제로 많이 사귀기도 하죠. 저는 없었지만 아이고 참 안 생기네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당신의 스터디는 어떤가요? 누군가의 추억이 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 흑석동 배려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양동에 사는 A입니다. 작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저의 전 여자친구 J는 스터디에서 처음 만났어요. 스터디는 남자가 5, 여자가 1명이었죠. 스터디가 2-3번쯤 진행된 어느 날 J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오늘 진짜 춥지 않았어요? 아니, 자꾸 H가 칵테일 먹자고 해서 짜증나 죽겠어요. H는 함께 스터디를 하는 5 남자들 중 1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끔 겐톡을 하다가 어느 날 토익 시험 치기 하루 전날 밤 10시쯤 J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내일 시험 준비 많이 했어요? 저는 망했어요. 공부가 안 돼요. 그냥 감으로 찍으려고요. 참, 그리고 오빠, 내일 시험 끝나고 바빠요? 별일 없으면 흑석동으로 올래요? 여기 맛있는 곱창집을 제가 알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답했죠. 그럴까? 제이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털털해서 굳이 제이와의 만남을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험을 대충 치고 흑석동으로 갔어요. 그렇게 둘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훅 가더라고요. 훅. 주말이라 지하철도 빨리 끊기고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서 제이에게 갈게 조심히 들어가 하는 인사를 하고 저는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10초쯤 있다가 제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잘 가고 있어요? 나 방금 택시 탔잖아. 지금 뒤로 너 보여. 크크. 아, 그래요? 그렇구나. 오빠 주머니 한번 봐봐요. 주머니? 저는 속으로 오잉? 주머니에 선물이라도 넣어놨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대박. 10,000원이 딱. 세종대왕님이 부끄럽다는 듯이 허허 웃으면서 저를 보고 딱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거 뭐야? 이거 웬 10,000원이야? 오빠 여기까지 와줬잖아요. 집도 먼데 피곤할 테고 택시비 정도는 제가 낼 수 있죠.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오빠. 조심히 들어가요. 하고 전화를 끊는데 와 완전 대박. 개감동. 멍멍이 감동. 완전 이 사람이다 싶었죠. 이렇게 남자 배려해주는 여자가 또 있을까? 이게 단순히 돈을 주어서는 아니잖아요. 저도 10,000원 있습니다. 저도 택시비 정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배려심 돕는 여자를 처음 만났거든요. 이 여자다 싶었죠. 그래서 다음날 저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좋은 만남으로 이어졌죠. 지금은 헤어지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참 좋았습니다. 아이고 역시 결말은 헤어져야죠. 네, 이게 헤어졌다는 점에서 아주 네. 해피엔딩이에요. 이제부터 인기녀가 되려면 10,000원을 꼭 준비하세요. 준비하시는 걸로. 그럼 판파탈이 될 수 있다는 진짜 읽다가 완전 소름이 돋아가지고 소름. 장난 똥 때리는 줄. 현실 닭살 돋았어요. 아이고. 아유, 오글거려. 이런 아우. 사연은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그런데요. 아름다운데 내 스타일은 아름답은데도 아니어서. 그쳐야죠. 예, 다음 사연 도트 씨가 소개해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주 성공적인 여자의 수작에 대한 사연을 들어봤는데 이어지는 사연은 끈적이는 남자의 수작에 관한 사연입니다. 스터디 의자왕입니다. 얼마 전 공중 폭파된 스터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스터디는 남자 한 분에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분 4명이 더 있었어요. 문제의 그날은 첫 스터디 뒤풀인 날 일어났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죠. 직장 경험이 있던 남자분은 자연스럽게 폭탄주를 말았고 저를 비롯한 여자 5은 공교롭게 모두 남자와의 술자리가 간만이었던지라 한껏 기분이 들떠 있었답니다. 그렇게 7시에서 8시,
8시에서 9시, 9시에서 10시. 11시쯤 되니까 저마다의 이유로 하나둘씩 자리를 비우고 결국 근처에서 자취하던 저랑 남자분만 남았습니다. 케이씨,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진짜 괜찮은 주꾸미집 아는데 괜찮으시면 거기로 안내해도 될까요? 그렇게 우린 땡땡동에 있던 모 주꾸미집에 들어가 3차를 즐겼습니다. 한 잔, 두 잔, 한참을 마셨나? 그때서야 시간이 많이 늦었음을 실감했어요. 어머, 어떡해요? 벌써 12시가 넘어가 버렸네? 아, 그래요? 어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막차 시간 끊겼나 보게. 어머, 어떡해요. 막차가 끊겼나 봐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막차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이러시는 거예요. 케이씨,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가까운 데 가서 영화나 한 편 보실래요? 이상하게 그분의 눈을 이글거렸고 그때 제 머릿속엔 영화라는 핑계를 단 여러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느낌이 불길했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쪽이랑 이 시간에 영화를 봐요? 어허, 케이씨, 어차피 집에 가긴 글렀잖아요. 어디 영화관 이런 데 가서 좀 쉬자고 하는 걸 그거 참 더 가관인 건 다음 말이었어요. 케이씨 전공이 영상 쪽이라 하지 않았어요? 남자들이랑 부대낄 일도 많고 그런 쪽으로 경험도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놀라요? 아니 그냥 쿨하게 한번 점점점점. 굉장히 불쾌했어요. 내 전공과 겉모습만으로 가벼운 사람이라 판단된 것도 기분 나빴죠. 집을 챙겨 황급히 택시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스터디를 구하기엔 때가 너무 늦었고 스터디 커리큘럼 자체에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뒤풀이만 빠지는 식으로 불편함을 사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벽 2, 3시쯤 그 남자한테 까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케이씨 공부 잘하고 있어요? 요새 왜 이렇게 뒤풀이에 안 와요? 혼자만 열공하고 그런 거 있기 없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죠. 어쩜 이리 당당할 수 있나. 근데 또 제가 이런 건 대놓고 말을 못하는 성격이고 저번 일로 얘기 꺼내면 괜히 도끼병녀로 낙인 찍혀버릴까봐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잊을만 하면 새벽마다 이 시간이 되니까 케이씨랑 주꾸미 먹던 그날이 기억이 나요. 은근한 깍둑질을 해대다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스터디에서 친해진 언니 한 명한테 이 사실을 말했죠. 아, 너도? 나도 그랬어. 나한테는 두 번째 뒤풀이 때 김치찌개집 둘이 간 이후로 새벽마다 까똑 와. Y씨, 우리 나일도 꾸리꾸리한데 어디 가서 김치찌개 한 뚝배기 하실래? 그랬습니다. 저만 은근한 깍둑질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첫 뒤풀이 이후 제가 뒤풀이를 빠졌던 그 날들 동안 그 남자는 모든 스터디 여성분들을 김치찌개, 꼼장어, 계란말이, 파전 등 자기가 아는 맛집을 총동원해 후리고 다닌 거였습니다. 헐, 넌 쭈꾸미였어? 난 파전이었어. 와, 씨, 나는 계란말이었는데 겁나 어이없다. 우리 왜 고민한 거니 혼자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의자왕을 엿먹이기로요. 여자들이 먼저 나서서 뒤풀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이 왔죠. 폭탄주를 좋아하는 의자왕이었던지라 그분에게 술을 몰아서 먹이는 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자왕은 취한 채 화장실을 갔고 우린 그대로 냅다 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쁜 행동들이었지만 통쾌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나중에는 미안해져서 계좌로 당시의 돈을 쏘아드렸으니까 뭐 됐죠. 그렇게 우리는 단톡방에 그동안의 일들을 쏟아냈고 문제의 스터디를 그만두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지금은 어떻냐고요? 그때 여자 5이 따로 스터디를 꾸려서 오순도순 잘 해나가고 있죠. 그분은 아마 새로운 스터디를 구하고 계시겠죠? 예. 뭐 스터디에 관련된 2가지 사연을 들었는데요. 예. 아니, 세상에 이런 남자가 진짜 있다고요? 있어요. 말도 안 돼.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뭐라고요? 없잖아. 있잖아요. 이런 남자. 아, 그런 남자 있다고요? 예. 저는 뭐 내 눈앞에 있는데. 왜 그러는 거지? 뭐죠 이거? 뭔가 사이다 한 병 마신 기분이다. 자, 그런 남자 내 앞에 스터디에- 있잖아요. 스터디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네. 있어요. 왜 아닌 척 하시죠? 우리 서기가 우리 서기 씨가 또 네. 굉장한
얼마 전에 또 파토라는 스터디 있는데 아, 그래요? 그게 네. 정말 굉장한 스터디였거든요. 저희 2인 스터디 했잖아요. 근데 저거는 한 명이 안 오면 답이 그냥 없어. 파토야 그냥. 답이 없어. 피드백도 서로의 마음에 들면 돼. 글도 너만을 위한 스터디? 진짜로 아니 2인 스터디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너만을 위한 1인 여자? 미디어. 네, 여자. 한 와. 그래도 4달 했으니까. 4달이나 했어요? 4달 했어. 그쯤 되면 뭔가 사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 들어왔다 나가게. 아예 충원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네, 충원 계속 음. 했었는데 뭐 이게 어쩌다 보니까 계속 둘이 남아가지고. 운명이네. 네. 결국에는 뭐 파토가 나긴 했지만 나름 좋은 경험이어서. 아 그럼 지금은 안 하시는 예, 거예요? 끝났어요. 음. 한 명이 갑자기 아프면은 그 주엔 스터디 쉽니다. 깔끔하게 아, 쉬고. 그러니까 아예 그만둔 거예요? 그분이 네, 하는 아예 스타일? 그러면 그만. 4개월 하시는 동안 실제로 만난 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보다 많이 만났어. 내가 아프면 쉬고 그 음. 친구가 아프면 쉬고 하니까 뭐 음. 어느 달은 한 번 만날 때 아니 이쯤 되면 서로의 바이오리듬을 알겠다. 지금이 왜 서로- 30초니까 지금은 서기 씨가 아프겠지?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알바를 구하러 간다 그러면 그냥 그래요 다음에 보자. 대박이다. 근데 지나가면서 한번 봤었거든요. 그 네. 스터디 같이 하는 여성분. 네. 좀 예쁘던데. 예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얼굴로 4개월이나 뽑는 거 아니야? 끈 거야. 추워하는? 이거 누가 4달이나 끌어 이걸. 묻읍시다. 또 자기의 기억에 남는 추억의 스터디 한번 네. 얘기해 봅시다. 도트 씨 네네. 기억에 남는 썰 좀 풀어주시죠. 예. 저희 왜 웃어? 왜? 왜? 뭐가 아직 문제야, 상처 치유가 덜 돼서 그래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이 어디 없어요. 이러면서 저희 스터디 네. 종합 스터디 한번 꾸렸다가 네 아주 서로 마음 상하고 아주 네 가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스터디에서 확실히 사람 잘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그리고 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사적으로 아는 사람도 일을 같이 해보면 맞아. 뒤틀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그런 스터디 게 할 때 있는 그 것 여자애는 같아요. 괜찮았어. 성격이 너무 착했어. 아, 그런 것 진짜? 같아요. 저희도 참 개별적으로는 친했는데 네. 그 스터디하고 첨삭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 확실히 맘 상하고 이랬었나 봐요. 아, 그래서 예, 맞아요. 그렇게 분리가 됐죠. 그쵸.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아. 그 스터디에 애들이 슬럼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공부도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감정 않아. 싸움이 공부에도 있어야 돼. 맞아요. 하긴, 맞아요. 하긴. 긍정 씨는 뭐 스터디 뭐 다른 거 없었어요? 저는 뭐 다른 거라기보다는 찢어진 끝난 스터디를 돌아보면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회계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총무가 있잖아요. 예. 그 총무가 얼마나 이렇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스터디가 좀 이렇게 잘 흘러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뭐 저번 달과 이번 달에 계산해 봤더니 빈다. 어머. 좀 빈다. 이게 뭘까? 뭘 뭐야? 뒷바지를 횡령이죠, 떼었어. 횡령.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스터디가 되게 좀 끝날 때 좀 약간 그런 의문을 좀 남기고 끝났죠. 왜 이게 왜 돈이 비지? 이게 왜 이러지? 아, 그런 뭐 그런 일도 있고 근데 생각보다 진짜 스터디를 하다 보면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예, 맞아요. 이상한 사람도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왜 굳이 이게 이렇게 뭐 흘러가야 하나? 뭔가 요런 근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참 답답하네요 좀. 예, 나도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 맞아. 만약에 생각해보면. 스터디가 너무 잘 돌아가. 그렇다면은 그 안에 있는 문제자는 바로 나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병신 보존의 사회생활하면 도라이 질량 보존의 맞아, 법칙이 있어요. 있어. 어느 공동체에나 맞아. 한 명씩 있는데 맞아. 대왕 도라이가 없으면 짜잘한 도라이가 맞아. 많고 자잘한 도라이조차 없으면 내가 나다. 바로 그 도라이라는 거지. 내가 도라이 가능성이 크지. 도라이 보존의 법칙. 도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 레자 씨는 뭐 스터디 한 거 없었어요? 새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찢어진 스터디 때 그런 일이 있긴 있었죠. 그냥 뭐 제가 뒤늦게 들어온 스터디 1이었는데 들어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깨졌었어요 스터디가. 근데 그 원인이 뭐였냐면 그 같이 스터디했던 어떤 사람들이 한 명한테 감정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기 위해 만나긴 했지만은 친해지면서 약간 좀 서로 섭섭한 것도 생기고 막 예, 스터디 1이라기보다는 뭐 친구라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스터디 1으로서 섭섭했던 게 아니라 친구로서 섭섭하게 느꼈던 거예요. 아. 그래갖고 몇 명이 한 명을
좀 약간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새로 들어왔던 제 눈에도 보였어요. 나중에 그게 막 극화돼갖고 결국에는 깨졌죠. 저 왜? 같은 경우도 이런 적이 있어서 음. 그 숙대에서 하는 스터디였는데 그때 제 기억에 갔는데 한 달인가 있다가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잘 되셔가지고 나가버려서 그러니까 뭐 그냥 한 달 있다 나왔어요. 아 진짜요? 다 사람들 잘 돼서 아 이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한 2번 만났나 그러고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래도 뭐 나쁜 이유는 아니었네요. 예, 다 잘 좋은 돼서 나간 이유로 거니까. 되게 사람들도 착하고 근데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스터디 할 때 완전히 이렇게 타인처럼 해서 진짜 공부만 하고 헤어지던가 네. 아니면 정말 이렇게 좀 친해지거나 하면 정말 약간 필수적으로 한 번쯤은 그렇죠. 회식하면서 좀 그 서운한 걸 좀 풀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전히 진짜 사무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좀 푸는 기회가 있거나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무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무조건. 너무 친해져도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친해지면 편해져가지고 맞아. 해이해지더라고. 네, 해이해져요. 그것도 있죠.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어. 이제 너희를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아. 스터디가 아니라 술터디가 되니까. 맞아.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친하니까 그들 보고 싶어서라도 이게 더 자주 이게 참석하게 되고 그런 건 있는데 확실히 좀 해이해지는 면이 있긴 맞아요. 있어요. 근데 해이해지면 친했던 사이마저 안 좋게 되니까 맞아, 다 잃을 맞아. 수가 있으니까 균형 잡기 진짜 힘든 것 네, 이게 같아요. 사무와 그거를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사무적인 것도 불편하니까. 맞아요. 저는 말을 놓지 않아요. 스터디를 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랬나? 되게 그래요? 낫던 것 같은데. 말을 놓지 않아요. 아 그랬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도 스터디를 하는데 거기서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적으로 하니까 좋으세요? 사무적으로 스터디를 해 나갈 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약간 저는 뭔가 감정적으로 그 사람과 가까워지면 좀 첨삭을 할 때 좀 애둘러서 말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있어요. 맞아. 저희는 그게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이랑 꾸렸는데 예. 그게 없어 놓으니까 그래서 감정이 그렇죠. 상하고. 예. 대놓고 저도 그런 얘기 해요. 누나는 글이 너무 누더기라고. 대박인데? 좋은 단어를 써. 저는 약간 글 첨삭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막 이렇게 어떤 저는 막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제일 짜증나는 다이어트? 게 뭔가 음식과 관련된 얘기나 살과 관련된 얘기가 되게 짜증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지는 한마디가 저에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하루 종일 글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글로 그러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뭐 말할 수 있는데 뭔가 글로 가지고 이렇게 좀 저는 심하게 말하기가 좀 되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물론 그런 게 좀 충격요법 그런 게 돼가지고 좀 그 사람의 그런 걸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저는 좀 글이 있으면 이런 건 좋은데 이런 건 좀 아쉽고 그쵸. 이런 걸 평가자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도 얘기하는. 그렇게 그 생각을 정도면 해요. 세게 말하는 거 아닌가? 그 세게 말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저희 세게 같은 말할 수 경우는 있어. 그 분위기가 그래요. 저희 스터디의 분위기가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애둘러서 말을 하면 확실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이거를 어떻게 고칠지 알아요. 우리는 어차피 발전을 도모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어떻게 고칠지 방향을 알아야 내가 더 나아갈 텐데 애둘러서 말하면 사실은 고친 듯 안 고친 듯 한 글이 다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저희 스터디는 오히려 예. 그렇게 하자고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스터디도 참 성향이 갈립니다. 네, 그러게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이 상황극은 유긍정 씨의 야심작으로 살짝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저희는 확실히 PD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우리 잘하는데 나 잘하는 잘했다. 거 나 아니야?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 아까 레자 씨 연기하는데 소름 돋을 뻔했어요. 근데 둘 다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잘해. 연습한 만큼 나오질 않았어. 까비. 까비까비 진짜 까비까비. 어쩔 수 없지 뭐. 저희는 알잖아요. 이분들이 연습할 때 네. 얼마나 열혈로 했는지를. 더 늦게 했었는데. 아까. 맞아. 그냥 리바리 온 줄 알았어요. 현장어 먹으러 갈래요? 갈래요?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었어요. 맞아. 근데 이번 특집은 이렇게 아쉬움을 남긴 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글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글은 그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에서 그 김혜란 작가가 쓴 기우는 봄 우리가 본 것이라는 글입니다. 그 눈먼 자들의 국가라는 책은 세월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네. 세월호라는 단어는 사실 누구나 말할 수 그렇죠. 있지만 누구나 말하기 힘든 주제인 것 같아요. 누구나 할 말은 있는데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말할 수도 없고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단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세월호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소설가들과 대학 교수님들이 쓴 책입니다. 김혜란 소설가님의 글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찰자 입장에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글을 쓰셨어요. 그래서 글에 여러 문단들이 있는데 각 문단에 소제목들이 붙어 있는데 소제목들이 자꾸 반복돼요. 첫 번째 소제목은 보다, 두 번째 소제목은 듣다입니다. 그래서 보다라는 제목이 나오고 한 문단에 글이 있고 또 듣다라는 제목 밑에 또 한 문단에 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다라는 제목 밑에 두 문단에 글이 있고 듣다라는 소제목 밑에 또 한 문단에 글이 이어지는 되게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뭔가 이렇게 대응을 이루는 형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제일 마지막 문단의 제목은 답하지 못하다라는 제목이라는 소제목이 달리고 그다음에 또 글이 이렇게 전개되고 마무리되는 형식입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저희가 세월호 사건을 참 많이 보고 듣고 했지만 결국엔 답이 안 났다는 그렇죠. 그런 게 글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보다랑 듣다라는 행위 자체가 시각과 청각이라는 도 굉장히 기본적인 행위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는. 그렇죠. 예. 관찰자라는 입장. 내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 나는 맞아. 철저히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만은 그 위치에서 나는 타자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맞아요. 기록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제가 들은 거, 본 거를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쓰는데 그게 워낙 꼼꼼하게 잘 써놔서 이게 파괴력이 있더라고요. 감정을 움직이더라고요. 이런. 이제 점점 갈수록 네. 고조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글이 보면은 되게 형용사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동사와 주어, 목적어. 짧게 짧게 끊어치죠. 그래서 글의 형식 자체는 굉장히 심플한데 글쓴이는 글 안에서 약간 되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두 번을 봤는데 첫 번째 볼 때는 글 보면서 저는 울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울었고 그때는 그냥 슬프다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글이 너무 센 거예요. 이 작가가 이렇게 글을 세게 썼었나? 그러니까 그쵸. 세다는 거는 되게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듯이 쓴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얼음 안에 불이 있는 느낌? 겉은 그 틀은 되게 차가운데 그 안에 불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제가 이제 세월호라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덤덤해진 걸 수도 있어요. 이 글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읽혔다는 건 예전에는 자극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극적이라는 건 내가 어찌 보면 세월호라는 사건으로부터 많이 멀어졌구나. 멀어지니까 이제 그게 보이기 네. 시작한 네.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좀 그러게 됐어요. 내가 벌써 무슨 1년 조금 지났는데 이걸 벌써 잊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글을 두 번째 읽은 시점에. 그래서 저는 글의 전체적인 그러니까 글을 쭉 읽으면서 좋았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 두 번째 보다 문단에 네. 두 번째 문단에 그 글쓴이가 이제 분식집에서 여중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세월호 기사를 검색하고 있는 장면을 봐요. 네. 근데 이제 글쓴이가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여중생들이라고 하면 연예인 기사를 클릭하고 댓글을 달고 게임을 하고 제잘거리고 그게 여중생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거 없이 분식집에서 그 세월호 기사를 읽고 있더래요. 아무 말도 않고 어두운 소식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은 걸 아이들이 봤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뭔가 울림이 있었어요.
그쵸. 뭔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그쵸. 우리가 본 걸.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본 걸에서 이미 많은 걸 함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본 걸 그 아이들이 봤다. 이렇게 함축적으로도 표현이 되는. 그쵸. 네. 평소 같았으면은 그 나이 때 여중생들이 보는 그런 거랑 우리가 흔히 보는 뉴스들이랑 달랐을 텐데. 많이 괴리가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여중생들이 우리랑 똑같은 시선으로 그걸 그대로 봤다. 음. 자기 또래 아이들의 일을. 네, 이걸 그렇죠. 보면서 마음이 좀 울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글의 맨 처음 시작이 질문을 받다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맨 처음 시작하는 게 지금 당신을 가장 절망케 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글이 두 가지 구성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당시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의 김혜란 작가의 관점이랑 그다음에 2012년 겨울에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랑 함께하는 북콘서트 자리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받은 질문이죠. 네, 그 자리에서 받은 질문에 대한 답을 세 번째 듣다 문단에서 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세 번째 듣다 문단에서 보면은 그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 이창근 씨의 부인인 이자영 씨가 답한 게 마음을 울렸는데, 그래서 지금 당신을 가장 절망케 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작가들은 그 자리에서 저마다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는데 그때 이자영 씨는 담담하게 저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건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라는 부분에서 제가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한들 세상에는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짐작할 수 없는 고통과 그 고통이 담긴 타인의 몸이 있다는 걸 알았다. 이자영 씨는 여기서 어떻게 더 노력하라는 건지 어떻게 더 힘을 내라는 건지 알 수 없어 때때로 절망스러웠다고 한다. 그녀의 대답 속에서 황량한 외로움이 느껴졌다. 그다음에 이 고통은 아마 그 세월호 사건을 접했던 유가족들이 느꼈던 그 막막한 고통과 상통한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 취지의 문단이 저는 좀 많이 와닿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보다 듣다를 뽑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초창기에는 이제 전원 구조됐다 뭐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쵸. 그 큰일이 아닌가 보다라고 모두가 넘겼던 그 순간들 다 어느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맞아. 그걸 그냥 담담하게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쭉쭉 한 문장씩 이렇게 딱딱 써놨어요. 근데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의 그렇죠. 영역인데 이게 모여버리니까 하나의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듣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도 많은 정보를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때 뭐 숫자가 정정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거를 싹 다 모아놓으니까 그때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그냥 하나의 문단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관찰이나 이런 것들이 참 좋아서 뭐 뒤에 뭐 물론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문단이 게 좋지만 그것보다는 맞아. 그때 당시를 이제 기록을 한다는 입장에서 이런 두 문단을 뽑았습니다. 네, 저는 그 세 번째 보다에 나오는 글들을 계속 곱씹게 됐었는데 여기서 좀 저한테 많이 와닿았던 거는 그 세월호 참사가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보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콘택트 렌즈처럼 우리 눈에 그대로 들러붙어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그냥 바다가 되고 선장이 그냥 선장이 될 때까지, 그다음에 믿으라는 말이 믿을 만한 말로, 옳은 말이 맞는 말로 바로 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이후에 사실 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 같은 걸 많이 가지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 사건 이후엔. 그러니까 사실 세월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이 쓰는 단어고 그렇죠. 글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세월이라는 단어를 이제 더 이상 마음 편히 못 쓴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그렇죠. 이제 세월이 가면 이런 노래도 그렇죠, 그렇죠. 너무 슬퍼. 아이고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 처음에도 나오지 않나요? 그 뭐 다를 바 없는 세월이라는 이름만 단 배였는데 맞아. 지금은 정말 쉽게 꺼내지도 못하는 이름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좋은 부분들이 있긴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뭐랄까 객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때 사건을 얘기하는데도 분명히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좀 근데 저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글을 좀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좀 책을 전체적으로 책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작가들이 다
울분을 대단한 작가. 울분을 참아내며 음. 쓴 맞아요. 사귄 느낌. 네. 울분을 맞아요. 참아내는 너무 이렇게 터뜨리고 싶은데 음. 그걸 글로 써야 되니까 예. 참고 담아서 꾹꾹 눌러서 딱 쓴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작가들 말씀드리면 박민규 소설가 그리고 김현수 또 소설가 또 누가 있죠? 굉장히 12분인데요. 예. 네. 김혜란 작가님, 그다음에 김행숙 작가님이 있어요. 이분은 시인이시고요. 또 뭐 진은영 작가님, 황정은 작가님 이렇게 작가님들이 있고 뒤에는 아까 레자 씨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수님들이랑 사회학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학동네에서 이거를 발간을 했잖아요. 예. 근데 네네. 책이 가격이 되게 싸요. 맞아요. 5,500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출판사가 그 온라인 서점 같은데 책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적냐면 이 책은 232페이지에 달하므로 11,000원의 정가를 매길만 하지만 더 많은 독자들이 부담 없이 구매해서 읽을 수 있도록 절반 가격으로 책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수익금은 또 기부를 한다 그래요. 이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활동들에. 근데 좀 정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이거를 한 번은 소개해야지 계속 벼렀던 것도 있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네.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칼럼이 아니라 이렇게 책을 하나 정해서 거기에 있는 글을 한 편 소개를 그렇죠. 해드리는 시간으로. 의미도 있고 글도 좋은 책이었어요. 그렇죠. 꼭 굳이 그럼요. 칼럼일 필요는 없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부터 그 김혜란 작가님을 좋아해서 뭐 침이 고인다나 아니면 뭐 서른 뭐 이런 글들을 또 좋아했었기 때문에 네. 이번 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혜란 작가님 치시면 다른 글도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지금 그 뭐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지금 문학계에 되게 젊은 되게 현대 문학가들. 총망받는 작가들 중에 한 분이라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분의 글을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8회는 그럼 이렇게 벌써 마무리 8회야. 해야죠. 먹먹하게 마무리를. 네, 저희가 하는 이렇게 깨발랄하게 시작해서 먹먹하게 마무리하는 아주 맞아요. 두 얼굴을 가진 모임이에요. 야누스의 에피소드. 근데 우리 9화에 유긍정의 송포유 하는 거예요. 네, 해야죠. 근데 신청 우리가 받는다고 말을 안 했었죠. 네, 네. 그렇죠. 이번 저희가- 주에 하시죠. 그래서 신청곡 받을 건데 신청해 주실 거죠? 이렇게 하면서 청취자분들에게 혹시나 신청하기 있기 없기. 신청하기 있기 없기? 혹시나 약간 그러니까 유긍정의 송포유는 그냥 쉬어가는 코너죠. 그냥 약간 네, 저희가 기획을 했어요. 이렇게 네. 4명 출연진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하고 천석이님이 네. 코너를 하나씩 했고 이제 다음 화에는 나머지 두 분의 오늘의 연기자 두 분이 코너를 해주실 건데 유긍정의 송포유라는 코너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네, 혹시 그걸 이제 기획을 했는데 이제 그걸 진행을 하려면 청취자분들이 그렇죠. 이제 신청곡을 예.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음. 그 팟빵 그 저희 페이지에 그쵸? 댓글 다는데 혹시나 뭐 신청곡 있으면 없으면 안 하는 거야. 네, 그렇죠. 없으면 유궁정의 원샷 원킬. 유궁정 자체 신청곡.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 이렇게 내 인생의 노래 라디오스타네. 유긍정의 라디오 스타일. 유궁정에게 송포유란. 그래서 신청곡 있으면 그쵸? 하는 팟빵으로 걸로. 하셔도 예. 되고 페이스북에 쪽지 남겨주셔도 확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야 이거 좀 해 이러면 안 돼요. 네, 알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 뭐야? 뭐야? 제발 좀 알려. 유궁정 씨가 노래를 잘해요. 잘해요. 잘함.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가 네, 그래서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들려드리면 들을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한번 있으면 뭐 저는 뭐 네, 저희가 지금 방송을 8회 동안 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주실만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청취자분들 이러면서 아무 노래나 신청하셔도 되고요. 네, 맞아요. 뭐든 좋습니다. 일을 크게 벌려놨어 이제. 맞아. 저희 그러면 다음 주 기대를 해봐야겠는데요. 송포유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네. 불가능하다의 한 표. 다음 저는 주 가능하다에 봅시다, 한 표 하겠습니다. 한번.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는 예. 다음 주 송포유의
그 존속 여부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